김순자는 회사 로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다. 손에 든 봉투 안에는 명예퇴직 위로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2억.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숫자가 또렷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20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아들 부부가 사는 빌라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며느리 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순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있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다. 2억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재테크를 좀 아는데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준호도 거들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돈 관리 같은 건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이 찾아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부동산 투자, 펀드, 채권 등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다.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은은 시어머니 명의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다며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수익 나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순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다. 게다가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1억 8천만 원을 지은의 계좌로 이체했다. 2천만 원만 자신의 생활비로 남겨두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몇 번이나 지은에게 투자 현황을 물었지만 대답은 늘 모호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 집에 반찬을 전해주러 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시어머니 돈으로 우리 신혼집 계약금 넣었어.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순자의 손에서 반찬 봉지가 떨어졌다. 바닥에 김치통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은은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준호 재산 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 편을 들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전세도 못 벗어났다고 했다. 나중에 집 사면 어머니도 모실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알았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 없다는 것을. 순자는 돌아섰다. 그냥 걸었다. 30년의 세월이, 한평생의 사랑이 발걸음마다 부서지는 것 같았다. 순자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3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월세 35만 원. 남은 2천만 원으로 5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짐을 풀며 순자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집에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 문자를 보고 순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증여세 문제를 얘기하는 문자였다. 결국 돈 얘기였다. 순자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일자리를 알아봤다. 62세.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한 달이 지나 순자는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다. 하루 4시간, 월급 80만 원. 허리를 굽혀 계단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청소했다. 어느 날 청소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준호는 정장을 빼입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순자는 청소복을 입고 물걸레를 짜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도 옆에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역력했다. 엄마, 이게 무슨... 집에 들어오세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준호가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틀 후 순자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다. 순자는 그 돈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 준호는 연락을 끊었다. 고시원 생활은 외로웠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고독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젊은 여성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앞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춰섰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25쯤 돼 보이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여성을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천천히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여성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미혼모였다. 3살 난 딸 하은이를 혼자 키우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제 딸이 심장이 안 좋아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수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을 안고 막막했던 그때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남은 돈은 1,800만 원. 청소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까지 합쳐도 2,200만 원이었다. 순자는 통장을 수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쓰세요. 나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혼자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아이는 달라요. 수지는 순자를 안으며 울었다. 순자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다.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수진의 딸 하은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순자는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을 해지했다. 생명보험, 의료보험, 평생 붙던 보험을 모두 정리하니 80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겨우 3천만 원을 마쳤다. 수술 당일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수지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순자도 눈물을 닦았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렸다. 한 달 후 하은이는 퇴원했다.
수지는 순자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고시원 방은 더 좁았지만 아이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이는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순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호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자신을 안아줬었다. 그날부터 순자는 수진 모녀와 자주 시간을 보냈다. 수진이 야간 알바를 나가면 순자가 하은이를 돌봤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밥을 먹이고 재웠다. 진짜 가족처럼.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심한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이 며칠 동안 계속됐다. 수진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동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나왔다. 대학병원에서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다. 결과를 듣는 날 순자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췌장암 사기라고 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고 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항암 치료. 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 이제 그런 돈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6개월. 준호에게 연락할까 잠깐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하은이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수진은 순자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지만 순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유언장을 썼다. 남은 재산은 미혼모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 준호에게는 편지를 썼다. 원망의 말은 쓰지 않았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만 썼다. 한 달이 지났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진통제로 버텼지만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순자는 수진에게 병을 숨겼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던 중 순자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순자의 핸드폰에는 수진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다. 수진이 달려왔다. 의사는 순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췌장암 말기.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 수진은 그제서야 알았다. 할머니가 죽어간다는 것을. 병원은 입원을 권했지만 순자는 거절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 가고 싶었다. 수진은 순자를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모셨다. 좁은 방에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됐다. 수진은 알바를 줄이고 순자를 간호했다. 하은이는 할머니 곁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몇 달 만에 전화였다. 순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 권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지은이가 도망갔어. 다른 남자랑 내 돈까지 다 가지고 갔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아들은 어머니를 찾았다. 돈이 없어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예전 고시원을 찾아갔지만 순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한 달이 지나 준호는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었다.
순자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라는 여성의 연락처.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 전화하자 마지못해 받았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다. 낡은 건물, 좁은 복도.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문을 열자 순자가 누워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어머니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가자. 내가 돈 마련할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냥 이렇게 보낼 거라고 했다. 그때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준호를 보고 순진하게 물었다. 준호는 하은이를 보며 충격받았다. 이 아이가 누구지? 옆에 있는 여자는? 어머니 옆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더구나.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한 것이었다. 아니, 자신이 먼저 어머니를 포기했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기회는 이미 줬다고 했다. 너는 그걸 버렸다고 했다.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일어섰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준호는 돌아갔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았다. 대신 하은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순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일주일 후 순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수진과 하은이가 매일 병문안을 왔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에게 고맙다고 했다. 하은이 잘 키우라고 했다. 그리고 말이야, 준호에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 애도 힘들 거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62년의 삶. 마지막 6개월은 진짜 가족과 함께였다. 순자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빈소에는 수진과 하은이 그리고 고시원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다. 준호는 빈소 밖에서 서성였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수진이 밖으로 나왔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준호는 그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빈소에 들어갔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 그 옆에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수지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준호 앞으로 온 편지였다. 수지는 편지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6개월은 행복했다고 적혀 있었다.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은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수진도 하은이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2년이 지났다. 수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병원에 취직했다.
하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준호는 매달 후원금을 보냈다. 그리고 가끔 수집 모녀를 만나 밥을 먹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남긴 인연이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순자의 묘지에는 매주 누군가 찾아왔다. 수진과 하은이, 그리고 준호. 때로는 미혼모 지원센터 사람들도 왔다. 순자가 기부한 돈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었다. 석양이 묘지를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순자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